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막리뷰. 오늘은 플로라 앤 선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는 영화는 아닌데, 이게 기본적으로 특성이 있는 영화라 들었습니다. 이게 그 극장용 영화, 이 경계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 플로라 앤 선은 애플 오리지널 무비로 이 애플 마카 보이시죠? 금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에 애플 TV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29일 날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사전에 일단 국내에는 극장용 영화로 애플 TV 포맷이 사실 뭐 국내에서 그렇게 크게 인기가 있진 않죠. 그 빠찡코 때문에 좀 일부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플로라 앤 선 역시도 극장용 먼저 극장 개봉이 일주일 이루어지고 나서 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보는 것이 과연 괜찮은가? 사실 요즘 같이 막 블록버스터 이렇게 막 그 뭔가 화려한 것을 원한다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없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음악 영화입니다. 플로라 앤서는 이 존 카니의 영화인데요. 존 카니라고 하는 감독을 떠올리면 당연히 이제 어떤 영화가 떠오르시나요? 존 카니는 이 감독인데요. 존 카니의 필모를 잠깐 보면 원스, 비긴 어게인, 싱 스트리트 그렇게 대표적으로 있는 아일랜드의 뮤지션 출신 감독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음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그러니까 영화에서 결정적으로 음악의 요소가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삶을 둘러싼 음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삶의 기적들을 이제 음악이라는 요소로 풀어내는데 아주 뛰어난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비긴 어게인에서 약간 뭐 흥행은 비긴 어게인이 제일 잘 냈습니다. 국내에서는. 평가상으로는 이제 원스와 싱스트리트를 보통 대표작이라고 우리가 뽑고 있죠. 그래서 보통 존 카니를 소개할 때는 존 카니 이게 지금 예고편에서 따온 건데요. 원스와 싱스트리트의 각본 감독이라고 본인이 얘기해 줍니다. 일단은 이 비긴 어게인의 좀 자기성이 좀 있는 편이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는 편인데요. 원스라고 하는 영화의 좀 그런 좀 자연스러움이 좀 이 플로라 앤 선은 좀 다른 관계입니다만, 플로라라고 하는 여성과 그의 아들의 이야기로 풀어낸다는 점에서 좀 흥미롭습니다. 이 플로라 앤 선은 일단은 이 사실은 이제 마스크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배우들이어서 저는 사실 이 배우들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들은 이브 휴슨이 이제 주연 배우를 맡고 있는데, 이브 휴슨은 그 U2의 리드싱어 보노의 둘째 딸이기도 하고요. 2011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뭐 벌써 경력은 10여 년이 넘은 헐리우드에서 주조연급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스파이 브릿지에서 특히 이제 톰 행크스의 딸 역할로 얼굴이 많이 알려진 배우고요. 조셉 고든 레빗은 활약이 큰 배우인데 이 영화에서 사실 좀 조력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멘토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꼭 멘토라고 한정질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잭 레이너라고 하는 미국 배우가 아일랜드 뮤지션 베이스 플레이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 큰 규모의 영화는 아니에요. 일단 이 영화의 시작 장면은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스틸도 많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OTT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화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편은 아닌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좀 예고편을 캡처를 한 장면들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 등장하는 그 이브 휴슨이라고 하는 플로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소개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별로 대책 없는 하층 계층에 속하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등장하는 장면이 처음에는 뭐 이런 장면으로 이게 오프닝 시퀀스에 등장해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절친이 한 명 있는데, 그 절친과 나이트 클럽에서 막 뛰어들어서 이제 클럽에서 댄스하고 춤을 추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유혹하려고 하는데 뭐 그 남자는 그 여자친구가 있어서 실패하고 다른 남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별로 호감으로 느끼지 않는 남자와 잠자리에 드러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자신에게 자조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좀 한심한 인생을 사는 여자처럼 보여요. 실제로 언행이 이렇게 그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좀 없고요. 뭐 나름 연륜이 있습니다만, 이 플로라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음악에도 별 관심이 없고, 이 음악 그 성적인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뭐 그런 여성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 여성에게는 이제 맥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영화의 초반에 등장합니다. 아까 이제 플로라라고 하는 캐릭터를 소개를 하면서 대책 없는 플로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맥스도 보통 답이 없는 청소년이에요. 엄마랑 관계는 최악이고요. 이 맥스는 플로라가 사실 영화 뒤에 후반부에 나옵니다. 17살 때 그 대책 없이 낳은 아이죠. 그래서 사실 이 두 부모가 이 부모 맥스에는 이제 전 갈라선 플로라가 전 갈라선 뮤지션 아빠가 이제 돌보고 있는데, 뮤지션 아빠가 근처에 살고 있고, 뮤지션 아빠가 일을 할 때는 이제 이 플로라가 돌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플로라는 직업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보모 역할을 하면서 간단하게 용돈벌이 수준의 이제 수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들에게 줄 선물이 그 이제 조언을 받는데, 손을 좀 놀리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기타를 갖다가 이제 동네 떨어져 있는 기타를 주워가지고 아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 플로라의 선물은 거부하고요. 오히려 이제 플로라가 이 기타를 잡고 연주를 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지금 요게 이제 이 플로라인데요. 사실 이제 이 영화는 그 톤으로 보자면 이 사실주의 영화의 전통에 가까운 켄 로치 같은 감독 연상시키는 이야기로 이제 전반적으로 진행이 돼요. 대책 없는 여성이고요. 플로라는 아들 맥스도 절도를 너무 많이 해서 곧 소년원에 보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뭐 그의 아버지라고 해서 상태가 좀 나은 건 아니라서 그의 아버지 역시도 뭐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그냥 무책임한 전형적인 아버지의 모습이고요. 이 두 부부의 관계 역시도 좀 우습습니다. 이 부부는 이 전 남편을 여전히 아직 좋아하고 있는 플로라, 그리고 새로운 여성과 살고 있는 그 여성 역시도 뭐 스페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스페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설정을 좀 가지고 있는데, 영화 전반부의 앞부분에 아들을 데려다 주면서 맥스를 데려다 주면서 이제 그 여자친구 잠깐 등장을 하는데, 여자친구도 뭐 범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래서 이제 그 둘의 이 관계, 맥스와 이 플로라의 관계도 매우 좋지 않은 관계예요. 영화의 전반부의 관계들은 그나마 이제 아빠랑은 맥스가 조금 그나마 좋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플로라가 이제 결국 아들에게 주워다 주려고 했던 선물인 기타가 일단 플로라에게 일종의 생애 이제 전기를 만들어 주는데, 사실은 이제 플로라는 이 첫 번째 대화를 나누는 조셉 고든 레빗이 연기하는 이 온라인 기타 선생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종의 교감을 하게 됩니다. 물론 플로라의 노골적인 추파에 이 선생님은 이제 처음에는 줌을 꺼버리죠. 줌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근데 플로라의 이제 간곡한 뭐 메시지 등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이 둘의 강의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이 실패한 인생의 좀 개념이 좀 있는데, 이 온라인으로 기타를 가르친다는 것은 일종의 실패한 뮤지션의 루트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기타 선생님인 조셉 고든 레빗이 연기한 캐릭터 역시도 역시 뭔가 좀 인생의 그늘이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지점을 플로라는 그냥 거침없이 파고 들어가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플로라는 계속 이 남성의 호감을 느끼는데, 영화의 표현이 좀 재미있어요. 사실 이제 LA에 살고 있다는 기타 선생님 조셉 고든 레빗이 연기하는 캐릭터는 실제로 만날 수가 없죠. 거리상으로 아일랜드 더블린에 살고 있는 플로라하고, 그 다음에 이
조셉 고든 레빗은 LA에 살고 있는 역할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온라인으로만 이어지고 있는데 그 둘 사이에 일종의 온라인 탕의 화상 채팅으로 줌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화상 채팅으로만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그 둘이 마치 노래를 하거나 이럴 때 교감을 나눌 때 직접 만나는 듯한 장면들로 연출되어 있어서 이거 예고편만 본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플로라는 이 영화에서 이제 모든 것, 음악적 교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플로라라고 하는 인물은 영화의 전반부의 그 철없는 여성에서 후반부에 가면 상당히 성숙한 인물이고, 성숙한 인물이 되는 그 지표는 존 카니 영화가 되게 그렇듯이 음악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플로라가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제 동네에서 이제 자신이 만든 노래를 가지고 아주 진솔한 노래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접점에 이제 아들과의 관계도 역시 있죠. 이 영화의 제목은 어디까지나 플로라 앤 손입니다. 플로라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아들이고요. 그 아들과의 교감을 이루게 되는 요소 역시도 음악이 됩니다. 아들은 뭐 아마 이제 일렉트로닉이나 힙합 쪽에 관련된 최신 트렌드의 음악들을 좋아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이 아들의 재능을 역시 발견해 주는 것 역시도 우연하지만 플로라예요. 플로라가 이 아들 맥스가 선망하고 있는 이 뮤지션은 이제 래핑을 하고 있는 선정적인 음악을 하고 있는 그런 래퍼고 사실 이제 이 아들이 추구하는 스타일도 뭐 이런 식으로 유행하고 있는 저 캐나디안 덕다운인가요? 캐나디안 구스다운인가요? 그 자켓에 비싼 자켓을 입고 이제 폼을 잡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유행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 것을 선호하고 뭐 이런 모습을 선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중에 있는 사만사라고 하는 아이를 아마 좋아하고 있는데 이 둘의 관계를 뭐 깊이 묘사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만사는 동네에서 나름대로 잘 나가는 이 뮤지션과 이제 인적거리에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요. 이렇게 맥스는 그를 선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관계의 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악적 교감의 틀이 생겨지고 약간 이 플로라는 좀 거침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들의 그런 재능을 갖다가 칭찬해 주면서 이 아들의 뮤직비디오 좀 엉성하지만 핸드폰으로 찍어내는 뮤직비디오지만 그 뮤직비디오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뭐 이런 식인 건데 되게 유치하지만 어쨌든 열정 어린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내는데 사만사에게 구애 조건을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결과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영화는 이제 이들의 관계가 이 맥스라고 하는 아이도 역시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이제 예고된 것처럼 앞부분에 영화 초반부에 절도를 한 번 더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소년원이거든요. 아일랜드의 소년원인데 이 엄마가 그 이 장면에서 아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돼요. 맥스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한움큼 이제 성숙한 겁니다. 아들과의 교감이 그동안 사실 이 여성은 17살의 아이를 낳고 막무가내로 살아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가 나의 인생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아이도 엄마를 미워하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관계를 갖다 부정적으로 여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 이제 이 남편이 또 대변하기도 합니다. 저 아이가 감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남편은 약간 더 미성숙한 존재예요, 사실은. 뭐 그 철없음으로 인해서 뭐 수입을 더 많이 벌고 뭐 이런 측면이 있어서 프로 베이스 플레이어라고 하니까요. 난면이 있지만 엄마의 성숙함을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영화 후반부에 가면 물론 영화 전반부에는 둘 다 미성숙한 존재이기 마찬가지인데 자 어쨌든 간에 이 관계 속에서 그런 성숙의 과정이 완성되는 것을 이제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플로라 앤선이 가지고 있는 그 음악적 요소의 중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역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들을 보면 이 지금 플로라 앤선의 사운드 트랙들을 보면 조셉 고든 레빗이 부르는 노래들이 직접 있고 이브 휴슨과 이 영화 참여한 아티스트들이 그대로 참여를 하고 있고 음악을 맡은 게리 클락이 이제 음악들을 연주하고 있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제 중요한 아티스트가 조니 미첼이 연결됩니다. 조니 미첼의 그 유명한 노래인데요. 이
Both Side You라고 하는 노래가 중요하게 사용이 되면서 이 Both Side You를 그동안 이제 이 플로라라고 하는 여성은 자신의 삶에서 음악을 그렇게 진지하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기타 선생님이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라고 이 조니 미첼의 이제 그 공연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냥 음악을 무심코 틀어놓고서 눈물을 쭉 흘리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가 줄 수 있는 감동에 대해서 다시 눈뜨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로라는 음악의 요소들을 갖다 기타를 배우고 작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코멘트를 많이 나눠주는데 사실은 교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음악 선생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조셉 고든 레빗 역시 레빗도 온라인 저 너머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어떻게 보면 평범한 노래에 대한 플로라의 진솔한 조언이 더 좋은 노래를 만드는 기폭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플로라와 음악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면서 본인 역시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주인공인 플로라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선생님, 저 온라인 너머, 그러니까 이게 이제 21세기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마 코로나 사태에서 활성화된 이제 그런 온라인의 교감 같은 것이 이제 존 카니라는 감독에게 영향을 좀 준 것 같고, 그런 교감의 과정을 이제 되게 온정적으로 따뜻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라는 이 기타 선생님과의 교감 등을 통해서 또 아들과의 음악적 교감 등을 직접적 작업 등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 성숙한 사람이 되면서 음악적으로 또 완성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음악적인 작업의 과정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 플로라와 이 영화의 제목처럼 플로라 앤 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영화죠. 그래서 이 플로라 앤 손에 가지고 있는 이 둘의 교감, 그 다음에 음악 선생님과의 교감, 이런 것들이 다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 쪽에 녹아 있고요. 조니 미첼의 보스 아이드 유가 이쪽에 모티브를 준다고 한다면 뭐 그 외에 영화의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나오는 하이라이프 같은 마지막에 완성된 곡으로 피날레 장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곡이 담담하지만 진솔한 노래들, 이 존 카니 특유의 노래들을 가지고 이게 폴링 슬로울리 같은 로맨틱한 노래만은 아니니까 뭐 히트곡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음악적 울림이 역시 또 있습니다. 이 음악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 싱스트리트도 마찬가지였죠. 굉장히 볼만한 영화고요. 요 곡에 무엇보다도 이 배우들의 진짜 저격이 정말 돋보여요. 이 보노의 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음악적인 뭐 재능을 보여주지 않았던 이브 유슨이 음악적 재능을 보여주고요. 전 조셉 고든 레빗이 그렇게 목소리가 되게 중후한 저음에 되게 포크싱어에 어울리는 목소리인지 몰랐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보이스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두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이 이브 유슨 플로라가 작곡한 노래를 갖다가 이제 부르거든요. 근데 영화의 첫 장면에 나왔던 되게 일렉트로닉 댄스를 위한 음악들과는 다른 상반된 자기의 목소리를 담은 음악을 들려주면서 영화가 이제 이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보면은 이 안에 컴퓨터가 보이는데 이 안에 있는 뮤지션이 있죠. 그분이 이제 기타 선생님인 조셉 고든 레빗이고, 그다음에 이 영화에 등장하는 헤어진 가족이지만 아들 맥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 플로라, 그다음에 이제 남편 이안까지 모두 참여해가지고 자신은 이 노래죠. 영화의 마지막 쪽에 하이라이프라는 노래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영화가 크레디트까지 다 올라갈 때까지 나가시기에는 조금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숨겨놨던 조셉 고든 레빗이 당신을 위해 작곡했다고 하는 노래인 The Best Day가 아니죠. Talking to You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는 얘기가 이제 영화의 마지막 크레디트가 올라오면서 나오기 때문에 영화가 끝날 때까지 노래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 이 영화를 감상하는데 좋은 요소일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격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브 유슨도 잘 몰랐고 나머지 배우들도 대부분 모르는 배우고요. 특히 맥스 아들 역할에 뚱한 아들 역할에 이 맥스 역할을 한 친구의 경우에도 사실 이 영화가 첫 번째 메이저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배우라서 되게 또 다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일랜드 느낌이 풀풀 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애플 TV에 결제를 하시지 않으시다면 극장에서 보시는 것이
괜찮을 건데 뭐 영화가 뭐 화려한 영화는 아닙니다만 이 음악의 느낌을 참 향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극장에서 꽤 볼만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굉장히 작은 소품이지만 존 카니의 그 전의 영화들 같은 약간 좀 아픔은 조금 적고 약간 풍자국 같은 현대의 이제 아일랜드를 살아가는 이 하층 계급들의 사람들인데 그들의 그 사이에 그들의 이제 벌어진 틈새 사이에 음악을 끼워 넣고서 풀어내는 일종의 판타지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존 카니의 영화들은 좀 판타지 드라마에 가까운데 아주 리얼한 상황에다가 음악적 요소만 첨가하면서 함을 통해서 순간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음악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그래도 접해볼 만한 재미있는 영화, 따뜻한 영화, 플로라 앤 썬에 대한 영화인데 약간 좀 센 표현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만 뭐 그게 또 세계의 미래인데요. 뭐 세계 현실이고요. 그런 장면도 있군요. 이 플로라하고 기타 선생님하고 교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 부모노릇을 못했다는 얘기들. 그러니까 아이를 키웠을 때 약에 쩔어 살았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또 서구의 이제 또 유혹 중에 큰 유혹 중에 하나겠죠. 플로라 앤 선이란 영화를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마시네마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